2023학년도에 경찰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이미 패스를 해서 합격자 발표를 했죠. 스카이프 교육은 그 금년도 물론 이제 정원이 50명인데 6배수로 1차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점자가 있어서 약 30명 가까이 아마 1차에 발표를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작년에 일찍 공지했는데 금년은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견주어서 일단 국영수에 경향 보는데 오리엔테이션 영상 강의는 영어 경찰대학교 2023학년도 출제된 금년도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최근에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유한일 영어 팀장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주는 강의입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금년도의 경찰대학의 어떤 신입생 선발의 영어 문제 기제를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서 2024학년도로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2024학년도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2023학년도죠. 편입학으로 이제 3학년 첫 해 선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경찰대 편입 준비생들도 아마 금년도 신입학 학생들의 난도 높은 영어 문제 경향을 보면서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미터 척도를 갖다가 좀 뭐랄까 인지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내년도에 어때요? 좀 신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 고3들 또는 예비 재수생들 물론 어때요? 나이가 이제 뭐 40대 초반까지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11월달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강의 우리 유한일 박사의 어때요?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좋은 팁을 얻기 바랍니다. 그 전에 어찌됐든 말이죠. 일단 전년도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어렵죠. 45문제 60분 푸는 거 머리에 지진 날 정도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5문제 전부 다 해설을 좀 하긴 난맥상이고 대표 유형들 가지고 선생님이 쭉 하니 분석해 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금년도 아무튼 1년간 준비해서 우리 수험생들, 수강생들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금년도의 경찰대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선생님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서 좀 수험생들에게 팁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작년 2022년도 대비해서 크게 난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차 합격자 영어 평균 점수가 74.27이라고 나와 있고요. 100점 만점이죠. 네, 물론 100점 만점 기준에. 네. 올해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들 구성을 좀 보면요. 첫 번째, 2점짜리 35문제, 3점짜리 신문항. 근데 그 중에서 뭐 순수 단어 뜻을 의미하는 뜻을 물어보는 문제 5문제, 그리고 대화문, 네, 대화 유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진 것은 수능과는 다르게 듣기는 따로 없죠, 물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여기서는 수능 듣기를 대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리 유형과 사실 유형 아무래도 논리 유형이 사실 유형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출제가 되겠죠. 그 중에서 논리 유형에서 3점짜리 논리 유형 문제 중심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빈칸 추론 4문제 그리고 순서 맞추는 끼워 맞추는 문제 2문제 이 6문제가 논리 유형으로서 가장 난이도를 변동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3점짜리 문제가 생각보다는 어렵고 또 많이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3점짜리 문제를 시간 낭비를 어떻게 해서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일 박사님이 또 선생님께서 팀장님의 입장에서 그 시험 보기 전에 우리 경찰대 지원생들을 위해서 일단 45문제 60분 그 문제 훈련을 엄청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문제 훈련이 결과를 아마 좋은 결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에 의존하고 그냥 수능식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특화된 경찰대 유형만의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시간을 가지고 풀면은 웬만한 학생도 다 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우 시간 안배감과 그다음 이제 순수 단어 5문제라는 게 1번에서 5번까지가 아무튼 생판 처음 보는 단어도 막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은 수학이 그럼 킬러 문제처럼 포기하는 수험생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방법이 수능형에 의존해서 살짝 안 된다는 걸 그렇죠. 한번 제3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우리 저도 이제 국어 처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번 금년도 경찰대 1차 영어 시험 한번 좀 강론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2023년 경찰대학. 영어 출제 영역을 좀 보면요. 일단 크게 사실 영역과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영역이 있는데 문항 수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사실 영역이 30문항, 논리 영역이 15문항.
네, 그렇지만 15문항에 해당하는 이 논리 영역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고 또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해석을 다 했어도 추론 능력에 따라서 오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 영역에 해당하는 15문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사실 영역을 일단 보면요. 논설보다는 설명문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법이 2문항, 그리고 낱말이 13문항, 그리고 요지도 2문항, 그리고 대화문이 2문항, 제목 6문항, 이렇게 주제 2문항, 내용일치 3문항 해서 데이 파악하는 문제 가지고 포함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수능과 비교해서는 수능에 비해 오히려 조금 본문의 길이가 좀 길고 또 어휘 수준이 좀 생소한 어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도 수능을 대응하는 접근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네, 그리고 밑에 논리 영역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영역과 반대죠. 이제 논술문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글의 흐름 2문항, 그리고 빈칸 추론 8문항, 빈칸 추론이 수능보다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글의 순서 3문항, 문장삽이 2문항 해서 네. 마찬가지로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고 또 복잡한 문항, 그리고 해석 자체도 좀 안 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해석도 중요하며 해석을 통해서 추론하는 능력까지도 매우 중요한 좀 난이도 있는 가장 키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들을 보면은 사실 경찰대학 영어만 잘 공략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영어 시험을 보는 모든 시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정도로 좀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능도 껴안고, 사관학기 시험도 껴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보는 편입 영어도 껴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입 7급이나 9급이나 그런 영어도 껴안고, 아무튼 경찰대학이 유형을 제대로 좀 공부 마스터를 잘해도 아마 좀 영어 최고의 어떤 성적으로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경험해온 바에 따르면은 이런 경찰대학 유형의 어떤 영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원천 지름길이 뭐라고 좀 생각하는지 핵심적인 팁을 드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법에 근거한 정확한 독해 능력과 또 독해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추론하는 능력. 이 추론하는 능력도 결국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합격생들 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던 수험생들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확실히 합격을 한 수험생들 보면 지금 말씀처럼 추론형 문제 연습을 많이 하고 혼자 스스로 내공을 쌓으려 노력을 많이 하는. 네네. 근데 유달리 포장하는데 급급한 수험생들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거품만 좀 띄어가지고 실속 없이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영역은 문항이 많지만은 거의 변별력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논리 영역 쪽에서 많이. 그렇죠. 또 선생님도 이쪽 분야에서 많이 좀 아이들한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말이죠. 이나차나 금년도 경찰대 1차 좀 간단하게 아웃라인 잡아드렸는데 이제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우리 이제 예비 고3들 자, 그 다음에 등등 여러 어떤 경찰대를 진입하는 수험생들이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차 합격을 해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장문, 독해, 법과 빈칸, 논리, 어법 이것이 이제 메인 맥락인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선생님께서 기획을 하신 거니까 10개년간의 고난도 기출을 연계한다. 또 EBS 연계성.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EBS 연계성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수능하고 비교를 견주었을 때. 수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수능보다는 조금 더 연계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비슷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EBS 교재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연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EBS에 있는 어휘 그리고 주제 그리고 그 내용 자체 파악하는 연습은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관장하는 경찰대학 지나 입시를 위한 경찰대학 영어 시험에서는 위클리 주 단위로 복화, 단어 테스트, 그 다음에 단어 정리, 고난도, 그 다음에 주간 단위 문제가 보면 빈칸추로 모의고사 훈련 엄청 많이 하면서 그렇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스킬, 문제 푸는 스킬, 정답 판별, 어떤 원리를 익히는 스킬,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아, 그렇죠. 네. 주간 단위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역시 효과를 봤다는 그렇죠. 건데. 유형별로 스킬을 훈련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영어나 국어는 그래도 언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영어나 국어를 한 2주 동안 손 안 대면 감각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학하고 달라가지고 수학 공부량에 필요하지만은 영어, 국어는 공부량보다는 주기성을 띄어라. 그렇죠. 연속성이 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도 이제 영어 모의고사를 주간 단위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기획해서 자, 많은 수험생들에게 끊임없이, 특히 경찰대 지원생들에게 끊임없이 어때요? 훈련, 또 훈련, 반복해서. 자, 저희가 이제 2022학년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2022학년도는 저희가 수석 차석까지 나왔단 말이죠. 경찰대학. 네네. 아마 금년도 2023학년도에도 아마 수석 차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능이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결과를, 물론 사관학교는 당연히 뭐 좋은 결과고요. 그래서 근데 영어는 우리 유한일, 우리 평가 팀장님께서 총 책임을 지고 경찰대학 영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대치동포는 음마사거리 쪽에 서초방배원, 4호선 총신대 7호선 이수역 쪽에, 그리고 저희가 송박 캠퍼스 이제 오픈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경찰대학을 내년도로 지원하려는 우리 수험생들을 예비 고3 또는 뭐 예비 고2 있는데 또는 재수를 하려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올 후반기부터 큰 어떤 스케줄의 흐름만 간단히 터치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이제 2학기부터 시작이죠. 2학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을 학기가 진행이 됩니다. 터잡기 1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월에서 2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윈터스쿨 방학 기간에 터잡기 2단계가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3월에서 4월 여기도 지금 1학기 초반이죠. 여기 실전풀이 1단계, 그리고 5월에서 6월까지 실전풀이 2단계. 이렇게 해서 전체 이런 경찰대 입시 대비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쭉 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을 학기 때는 터잡기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죠. 네네. 개인별로 영어 부분에서 뭐 어떤 친구는 뭐 어법이 약하고 어떤 친구는 뭐 좀 단어가 있고 어떤 친구는 또 뭐 문맥적 의미 좀 hin간출이 약하고 개인별로 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기간이 바로 가을 학기다. 그렇죠. 네. 근데 1,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실전 감각을 쌓는 그런 단계로서 7월 파이널까지 간다. 매년 7월 마지막 토요일에 1차 시험 보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요즘 경찰대학 영어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때? 모든 영어는 다 마스터가 되고 그렇죠. 수능 만점도 거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있다. 네네. 네,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수능형으로 하지 말고 경찰대형으로 해라. 그렇죠. 네,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금년도 기출됐던 문제 45문제를 다 하기 힘들고 대표 유형을 이제 해설 강의를 해주실 텐데 아무튼 학생들이 좀 좋은 팁을 얻도록 한번 알찬 실속 있는 그야말로 어때요? 좀 단어가 막혀도 풀 수 있는 자 그러한 지혜를 좀 주면 어떨까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일단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좀 학생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올해 또 어려운 또 경찰대학 1년의 대비 과정이 되겠지만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믿고 잘 따라준다면 분명히 선배들처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 또 올해 1년 더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1차 된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경찰대학에 아무튼 수석 타석까지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일단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 기대하겠습니다. 자, 좋은 해설 자 연속해서 좀 해주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45문항, 대표 문제 위주로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리고 스킬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네, 1번부터 5번까지. 5번까지. 네. 보시면, 어휘 뜻을 미리 알고 그 상태에서 비슷한 단어, 그리고, 유사한 단어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 밑줄에 그어져 있는 단어를 다 알아도 좋겠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이 밑줄이 쓰여진 문맥적인 의미를 추론해보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는, 그 정도의 요령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6번부터 7번까지는 이런 식으로 대화문입니다. 대화문. 대화문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밑줄, 빈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 그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B에 대한 A의 응답, 대응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면 거의 다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8번. 네, 8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 보면, 먼저, 네, 앞에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죠. 자, 인턴은 뭐죠? 전치사 구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법 문제 풀 때는, 특히 문법 문제 풀 때는 전치사 구는 뭐 한다? 없다고 생각하고 괄호를 쳐놓고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문제 자체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핵심을 잘 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위치가 관계대명사죠. 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어떤 문법이 있죠? 선행사, 네, 명사죠. 그리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네,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 동사 있죠? 이 동사와 앞에 있는 이 선행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원래 주어, 동사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네, 관계대명사 있으면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와 주어, 동사 관계이기 때문에 뭘 한다? 수일치를 꼭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 앞에 있는 이 Control of Food Production, 이 선행사와 뒤에 있는 Translate, 이 동사와의 관계가 원래는 주어, 동사 관계였기 때문에 수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Control of Food Production의 진짜 핵심 단어는 뭐죠? 네, 전치사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뭐죠? 핵심 선행사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해석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니까 음식 생산에 대한 제어력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컨트롤이 핵심 선행사입니다. 자, 컨트롤이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에 s를 붙여서 translate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답은 1번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 좀 볼까요? 2번. 자, 문법 문제 풀 때 바로 앞에 and나 or 또는 but, 그리고 모르는 학생이 많은데 then까지도, 네,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뭐다? 병렬 구조를 맞춰줘야죠. 그렇죠. 병렬 구조 문제. 자, 그래서 and 앞에 뭐가 있죠? run이라는 동사 원형이 있기 때문에 lift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자, 밑줄이 지금 have가 밑줄이 아니라 been excluded만 밑줄을 거주하는 걸 봐서 이건 무슨 문제죠? 능동수동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bean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bean을 뺀다면 현재 완료 능동이 되고 넣는다면 수동이 되니까 일단 어떻게 한다? 해석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봅시다. 여성이 뭐 했다? 주로 자, 어떤 직업에서부터 직업을 얻는 것에서 제외했다 아니면 당했다, 뭐가 맞을까요? 여성이 직업으로부터 주로 제외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빈을 넣어서 수동태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4번 engaging. 네, engaging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나와 있진 않지만, 네, while 있죠, while. 자, while. 그 다음에 engaging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 다음에 ing나 pp가 온다. 이거 뭐죠? 네,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 네, 분사 구문에서 보면 여기선 지금 뭐가 나왔어요? while이 나왔죠? 그 다음에 engaging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engaging이냐 engaged냐. 접속사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다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를 생략해도 되지만 생략 안 해도 되니까. 자, 결국 근데 engage in이 뭐죠? engage in. engage in이 관련하다, 어쨌든 참여하다, 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힘든 수동적인 노동에 참여한다가 맞죠. 참여된다가 아니라
따라서 능동이죠, 능동. 네, 능동이기 때문에 ing 쓰는 게 맞습니다. engaged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네, 5번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뭐가 보이죠? 이 문장을 보면 if 절로 시작하는 걸 봐서 이건 가정법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오는 경우는 네, 가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if 절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는 어떻게 쓰죠?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죠? if 주어, 그 다음 had pp,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가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혼합 가정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혼합 가정법 어떻게 쓰냐면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렇게 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가 온 걸로 봐서 이분이 had pp니 와야겠다.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고 생각하고 had pp를 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혼합 가정법일 수도 있습니다. 혼합 가정법. 다시 말해 if절은 과거 시제를 쓰고 주절은 조동사 have pp를 쓰는 이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판단한다? if절 자체 해석해 볼까요? 사회적인 힘이, 권력이 나눠집니다. 뭐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육체적인 힘과 관련해서 사회적 힘이라는 게 나뉘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를 가정하는 건가 아니면 과거를 가정하는 건가요? 이 had pp일 때는 언제 쓴다? 과거를 가정할 때. 자, 이렇게 과거일 때는 현재를 가정할 때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사회적 권력이 신체적인 힘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나눠진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 전체의 기준 시제 자체가 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제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뭘 쓴다? 이 부분을 써야 되죠. 현재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혼합가정법, if 주어, 과거 동사. 자, 근데 if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는 뭐만 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처럼 if 절이 그래서 혼합가정법으로 뭐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had been 쓰지 않고. 왜? 이 부분이 전체 지문의 시제가 현재고 또 해석상 이 부분이 현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가정한 혼합가정법 앞부분 if 절을 씁니다. 따라서 원은 맞습니다. 자, 네,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9번도 네,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라서 어법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8번처럼 네, 일일이 하나씩 맞냐 틀리냐를 생각해봐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네, 10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죠. 네, 낱말 문제, 어휘 문제. 네. 이렇게 10번처럼 문제에 낱말 2개를 주어주고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식도 있고 네, 이런 식. 그리고 11번, 네, 11번도 네, 그런 식이죠. 네. 또 12번도 이렇게 단어 2개를 주는 네. 이럴 때는 단어 하나를 몰라도 뭐죠? 반대측 단어가 다른 단어가 한 단어에 거의 반대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이 단어가 반대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13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어휘 문제긴 한데 이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겠죠. 네,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게 어차피 네, 반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하고 반대 단어와 대응시켜서
어떤 것이 문맥적으로 맞는지 생각을 해서 풀면 됩니다. 네, 11번 어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있으면 무엇을 고려하면 이런 뜻입니다. 뭘 고려하면? 미국 사회의 diversity, 어떤 다양성을 고려하면 뭐다? 이투문법이죠. 인슐레이트가 원래 단열하다 뜻인데 막다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학교가 pressures, 네, 학교가 압력으로부터 학교를 막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막습니까? 어떤 압력? result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죠. 어디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 있는 어떤 차이와 긴장감으로부터 나오는, 네, 그런 압력, 그렇죠? 압력으로부터 학교가 학교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뭐하다? 네, 미국 사회 자체가 좀 다양한 그런 다양성이 있는 사회다 보니까 학교가 어떤 차이나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존재하는 그룹들 사이에 차이나 긴장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해당하는 이 어휘의 앞이나 바로 뒤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나온다? 디퍼가 나오죠? 네, 이런 얘기. 사람들이 뭐 할 때? 기초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를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를 때, 그러한, 합의가 나타나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불일치가 나타나다가 맞을까요? 당연히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뭘 쓴다? 불일치가, 다른, 그룹들 간에는 불일치, 차이가 생기겠죠? 네. 불일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여기는 디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의 답을. 자, 그 다음 B번. 여기 일단 이 문장을 이렇게 볼게요. 때때로 그러나 interest group. 자, interest가 무슨 뜻이 있다? 네, 이익이라는 뜻이 있죠, 명사로. 이익 그룹, 이익 집단들은 뭐 한다?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retain, 보유한다. 이거는 정치화시킨다. 뭐가 맞을까요? 자, 뒷부분을 통해 나오시면 여기는 이 해당 어휘가 존재하는 해당 문장 안에 힌트가 존재합니다. attempt to impose. 뒷부분 잠깐 볼게요. Their views on the teachers. 네, 그들의 관점이죠. 뭐에 대한 관점? 네, 을 누구에게? 선생님이나 학교, 네, 직원들이나 그리고 아니면 교과서를 출판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 강요하려고 시도한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 집단들이 교과 과정을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선생님이나 그런 교육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관점을 막 강요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죠? 그것이 곧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죠. 따라서 커리큘럼을 매우 정치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자, C번. 자, 이것도 여기 앞에 있는, 해당하는 문장 안에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threaten, 위협한다. 뭐야? 공교육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 어렵게 만듭니다. teach, 가르치는 것을, 어떤 이슈를 정직하게. 그리고, 네, 정직하게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왜? 아까 뭐라 그랬죠?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온다고 했죠, 분명히. 자, 그러면 뭐 할까요? 네,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전체 커리큘럼이 뭐한 상태가 되겠죠? 당연히 영향받기 쉬운 취약한 상태가 되겠죠. vulnerable, 취약한, 영향받기 쉬운. 왜 아까 분명 그랬죠? 어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익 집단이 압력을 가해서 정치 이슈화 시킨다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정치 운동에 대해서 이 커리큘럼이 매우 엄청 영향을 받는 취약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답은 네, vulnerable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13번도 3점짜리 어휘 문제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left their own devices. 자, left가 남겨진 이런 뜻이죠. 그들만의 장치에 대해 남겨진 상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hesitate, 망설이지 않아요. 자, 콤마, say, 콤마가 나오면 이것은 가령이라는 뜻이에요. 가령. 네. 콤마 세이 콤마. 가령, 릭.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핥어? 네. 문고리, 문 손잡이를 할 거나 아니면 스낫이 콧물이에요. 콧물을 닦아내는. 뭐로? 그들의 소매로. 그쵸?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혼자 남겨지면은 뭐 한다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은 뭘 망설이지 않는다? 네. 문고리를 할 거나 아니면은 소매로 콧물을 닦는,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떤 진실이 있을까요? 어떤 진실? 어떤 생각에 대한? 자, 이 대디아가 앞에 있는 아이들을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생각? 그들의 distaste는 불쾌함이에요. 뭐에 대한? getting dirty 이렇게 주어내요.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그들의 불쾌감이 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그쵸? 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진실이 분명히 있겠냐? 그쵸? 네. 이런 대디아라는, 불쾌함이, 더럽게 되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 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진실이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위생상 안 좋은, 그쵸? 위생상 안 좋은 이런 행위, 위생이 안 좋은 이런 행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distaste가 잘 생각해 보면은 불쾌감 이런 뜻인데 앞에 문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뭐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위상이 안 좋은, 네, 다시. 아이들이 이렇게 위상이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뭐다?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불쾌함일까요? 그들의 불쾌함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선호일까요? 분명히 이런, 문고리를 핥고, 콧물을 소매로 닦는 행위는 스스로가 선택해서 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불쾌함이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더러워지는 거에 불쾌함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이건 불쾌함이 아니라 뭘 쓴다? 선호. 그렇죠? 프리퍼런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선호. 이렇게.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에 대자를 보면은 early childhood infections transmitted by hygienic contact 이거 주어져? 자, 이게 뭐죠? 위생적이지 않은 비위생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이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감염이 뭐하다? 로버스트가 뭐예요? 로버스트? 네, 로버스트가 강한 이런 뜻이죠. 이뮤 시스템, 면역 체계를 더 강한 면역 체계를 생성하도록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면역 체계를 더 좋게 생성할까요?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2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2번. 네, 2번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이 내용을 볼게요. 유럽에 있는 의사들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다? 농부들이 누구보다? City Slickers는 전형적인 도시인을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도시인보다 알러지가 거의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따라서 뭐다? 오히려 좀 지저분할 것 같은 그런 촌에 사는 사람들이 깔끔해 보이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질병이 더 적다라는 걸 통해서 자, 이 문장을 볼게요. 초기에 어린아이들의 감염 있죠? 뭐에 이전된 비위생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전된 어린 시절의 그런 감염인 보다 오히려 더 로버스트가 강한 면역 체계를 더 포스터 생성하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 맞겠죠? 왜냐면 바로 앞 문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도시 사람들보다 촌에 있는 사람들이 알러지가 더 적다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런 감염을 겪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면역 체계를 더 생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컨비니언트 뭐 편리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간편한으로 해석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이론 뭐라고 불립니까? 위생 가설이라고 불리는 그의 이론은 뭘 제공해준다? 간편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뭐에 대한 간편한 설명? 왜 이런 알러지나 잠시만 이거는 천식이죠. 이런 현실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이런 많은 질병들, 알러지를 천식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증가했는지. 미국에서 30%나 또 그 이상까지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간편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설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그냥 왜 지난 1950년 이후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질병이 더 많았는지만 봐도 간편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문맥상.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부모들이 뭐하죠? 리를 넣을 테니까 거의 더러운 것이 거의 없는, 그쵸?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 도시에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도시에서 부모들이 너무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는 너무 두려워한다. 그렇죠? 엄청나게 다 조금만 뭐만 하면 다 손을 씻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문맥상.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도시에서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면역력이 안 좋다라는 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부모들이 너무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자, 그럼 5번. 자, it is causing the immune system. 자, 그것은 뭐하고 있다? 여기 지금 도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면역체계가 뭐 할 때? 그것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조차도 활성을 보이도록 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면역체계 자체가 뭐 한다는 것?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너무 면역체계가 더 잘 작동을 한다는 거죠. 왜? 평소에 뭐 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위생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두려워하고
그런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면역 체계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액티브 맞습니다. 문맥적으로. 네. 그 다음 14번. 14번도, 네,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 방금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미주거진 단어가 있는, 포함되는 각 문장을 봐도 되고, 그 문장 앞에나 바로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이 번호에 대한 해당되는 힌트가 다 있습니다. 네. 15번, 그리고 16번은 일치불일치 문제죠. 일치불일치. 자, 그래서 네, 내용을 통해 보고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문이죠, 거의. 네, 어떤 주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주제나 요지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팩트에 의존한 그 팩트가 제대로 서술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쉬운 문제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17번 17번부터는 빈칸 추론의 내용입니다. 빈칸 추론 내용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맨 마지막 단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빗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문제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논리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좀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3점짜리였던 20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1900년대 이후로 사업과 기업이죠. 네, 기업과 경찰들은 팀업, 협동하다 뜻입니다. 펌프라는 것은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펌프질을 한다는 것은 불어넣다 이런 뜻이죠. 고전 음악을 어디에다가? crime ridden streets니까 범죄가 번성하고 있는 그런 들끓는 그런 도시에다가 도시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이런 상점에다가 뭐 했다? 클래식 음악을 엄청나게 거기다 틀어줬다는 거죠. 펌프질 했다는 뜻이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 니를 빚이라는 것은 뭐 작품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악곡 이런 뜻. 바흐의 작은 하나의 그런 악곡 하나가 기타가 막다죠. 뭐 한다? 범죄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가? 그런 바흐의 음악 자체가 범죄를 막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흐의 음악을 이런 장소에다가 틀어주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냥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 로이터가 어정거리다, 빈둥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vandalize는 기물 파손하다. 네. 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어정거리고 있는 사람, 또는, 기물 파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10대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 한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거의 즐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했죠. 왜 범죄가 많은 거리에 이런 고전 음악을 틀어주면 왜 범죄가 줄어드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왜? 그런 애들이,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10대들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싫어하니까. 자, 싫어하니까. 네.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그 범죄가 빈번하는 네, 그런 곳에다가 장소에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줄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답을 바로 내봅시다. 네. 만약 어떤 환경에 어떤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니까 그런 소리, 그쵸? 소리가 나는 그런 환경 자체가 너를
매우 기분 나쁘게 한다면 chances are가 아마도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뭐뭐하다. 아마도 뭐 할 것이다? 너는 이거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뭐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10대들이 가는 환경 자체가 좀 싫어하는 음악이 깔려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얘네들은 뭐 하지 않을까요? 그 거리에 아예 가지를 않겠죠. 다시 말해 빈둥거리면서 그 거리를 걷지 않겠죠. 왜? 싫은 음악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답은 2번이죠. 로프도 빈정거리다, 빈둥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빈둥대면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싫어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그 싫어하는 음악이 나오는 장소에는 안 간다. 거기서 빈정거리면서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21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빈칸 앞뒤 부분을 잘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네, 22번. 자, 22번도 3점짜리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스트롤로지가 뭐죠? 점성학이죠. 점성학, 컨텐츠가 주장하다 뜻입니다. 점성학은 주장한다, 대니아라고. 어떤, 자, 컨셀레이션은 별자리죠. 그 지구상에 있는 그런 어떤 별자리가 너의 탄생의, 순간에, 그쵸? 어떤 별자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너의 미래.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성학은 너의 탄생했던 그 순간에 있었던 그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가 너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점성학. 요즘 별자리 많이 믿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It was a subtle and risky business. 그것은 subtle, 미묘하고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뭐가? 여기 나왔던 이런 부분 있죠? 여기 점성학이 곧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결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자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죠? 별자리를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빈칸이 있는 부분을 좀 봅시다, 우리. 방금 바로 윗문장. 아까 빈칸 윗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Chinese court. 자, 중국에 있는 법원은, 중국에 있는 법원 점성학자들, 수석받아들, 부정확한 예측을 해냈던 이런, 중국의 대법원 소속에 있는 그런 점성학자들은 executed, 처형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성학자 입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측해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겠죠. 다른 사람은 단순히 닥터가 동사를 쓰이면은 무슨 뜻? 조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뭘 조작한다? 그 결과를 조작합니다. So that. 그래서 그 나중에 뭐 하기 위해? 밑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뭘 할까요? 뒷부분에 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점성학은 뭐 한다? 뭘 만들어냈다?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냈다. 어떤 조합? 어떤 관찰이나 수학, 이건 매우 과학적인 거죠? 이런 과학적인 것과 또 어떤 것? 레코드 키핑. 레코드 키핑 뭘까요? 기록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쵸? 자, 퍼지는 뭐예요? 희미한 생각과, 프로드가 뭐예요? 되게 핵심 단어죠? 사기. 희미한 생각과 사기를 가지고, 사기적인 그런 행태를 가지고 기록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 점성학이 예측을 해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다? 점성학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점성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작을 해서 그 결과를 결과 끼워 맞추기를 한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여기 조작한다는 내용 나왔기 때문에 여기 뭐가 될까요? 몇 번? 비슷한 내용 어디 나왔죠? 자, 보기를 보면 2번에 they were in perfect conformity가 수능, 또 일치 이런 뜻이죠. 뭐 한다?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한마디로 억지로 결과를 조작해서 사기를 쳐서 뭐 한다? 그 사건하고 완벽하게 딱 맞는 결과치, 예측치를 낸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결과를 조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도 지금까지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앞뒤 부분을 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자, 24번부터는 지금 제목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목, 주장, 요지 이런 문제를 합쳐서 대의 파악이라고 하죠. 이 문장 지문의 대의를 파악하는. 크게 뭐 쌍괄식 또는 뭐 두괄식, 미괄식 이런 식으로 주제가 앞부분에 나올 때도 있고 뒤에 나올 때도 있고 둘 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쌍괄식, 미괄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25번도 마찬가지로.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26번. 자, 이것도 주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속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속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어려워하죠. 약간 비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봅시다. 새로운 연구는 뭘 테스트한다? 칸만빌. 공통의 흔한 믿음, 흔한이라고 할게요. 흔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어떤 흔한 믿음? Angrier people, 더 화가 난 사람이 appear, 뭐인 것 같다? After service failure, 서비스를 받는 걸 실패한 후에 뭐인 것 같다? 어표가 나타나다가 아니에요. 뭐인 것 같다? 더비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그쵸?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한다. 자, 화가 난 사람이 서비스를 실패한 후에 화가 난 사람이 더 화가 나면 날수록 뭐 한다? 컴pensation이 보상이죠. 그들은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흔한 믿음을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죠, 이게?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화를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당연히 보상을 더 많이 얻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하면 할수록 더 많은 만족할 만한 그런 보상을 얻어낸다. 이런 거가 맞는지, 이런 흔한 믿음이 있죠. 이런 흔한 믿음이 맞는지를 연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면 as power distance PD. 권력 거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PD라고 하는데, 자, 콜론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권력 차이와 하이라키, 계급이죠. 권력 차이와 계급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수락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PD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권력 차이가 나는 부분을 더 잘 받아들이냐, 이것이 높냐 낮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PD라는 개념인데, 이 PD와 연관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거 볼까요? 높은 PD를 갖고 있는 참여자들은 뭐였던 사람들? 아까 나왔죠? 아이고. 자, 다시. 높은 P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권력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였다? 여기가 주어져? 이런 사람들이 뭐였다? 더 많은 conversation,
더 많은 보상을 해줬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 적절하게, 마인드리, 적절하게 화가 난 사람에게. 자, 뭐보다? 화가 난 고객에게. 누구보다? 강하게 화가 난 고객보다. 그쵸? 한마디로,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죠? PD가 높은 사람들이 뭐하다? 많이 세게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보다 적절히 화를 내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보상을 더 많이 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또 화를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아간다 라는 내용과 반대 내용이죠. 그렇죠? 화를 많이 내면은 보상을 많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자, PD가 높은 사람, 그렇죠? PD가 높은 사람도 그랬고, 근데 이제 PD가 낮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low PD people to give more compensation to my younger customers. 나오죠? 자, 뭐 했던 사람들? 낮은 PD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했다? 더 많은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절히 화를 내는 고객에게. 자, 그럼 뭐죠? 아까 뭐라 그랬죠? 하이 PD 있는 사람이나, 그쵸? 또는 로우 PD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둘 다 뭐 했다? 뭐 했다? 많이 화를 내는 고객보다는 마일들리, 적절하게 화를 내는 고객한테 오히려 더 보상을 더 많이 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따라서 PD가 높든 낮든 뭐하다? 결국은 화를 많이 내는 고객보다는 화를 적절히 내는 고객이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아까 첫 번째 줄 나왔던 통념과는 다르게. 자, 답을 내봅시다. 다 보면은 속담을 살짝 변형해서 의문문으로 바꿔서 지금 맞는 속담을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1번 이게 무슨 뜻이죠? 너가 즐거운 시간 가질 때는 시간이 너 정말로 빨리 갈까? 자,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쵸? 자, 그 다음 2번. 자, 스크러키가 끼익 소리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끼익 소리가 나는 바퀴가 가장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퀴라는 것은 기름을 많이 얻어요. 얻어야지만 더 좋은 속력, 높은 속력을 내서 잘 굴러갈 수 있죠? 따라서 바퀴는 뭐다? 무조건 오일을 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끼익 소리가 나는 이런 바퀴, 다시 말해 어떤 바퀴? 좀 성가시게 하는 바퀴죠. 좀 시끄러운 바퀴,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바퀴가, 이 오일이 바로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오일이 바로 보상이죠. 보상, 컴펜세이션. 더 많은 보상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소음이 많이 나는, 다시 말해 불평이 많은, 화를 많이 내는 이게 고객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갈 수 있겠냐?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위를 어떤 그런 화를 많이 내는 고객, 그리고 오일은 보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낸 속담 문제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롤링스톤 gather animals. 자, 구르는 돌에는 뭐 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요리사가 요리를 망친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한 번 제대로 하는 한 땀의 그 바느질이 9번의 바느질을 세이브한다. 결국은 적절한 시기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이 없죠. 지문과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도 28번도 주제 문제고요. 28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30번도 속담 문제인데, 속담 문제가 지금 올해는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30번. 자, it's tempting to assume that past success is a sign of good judgment. 이게 무슨 뜻일까요? tempting, 매우 유혹적이다. 유혹이 되는 이런 뜻이죠. 이때, 이투 구문이네요. 과거의 성공이 뭐다? 좋은 판단에 아주 중요한 신호, 기준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tempting, 매우 유혹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과거의 성공이 어땠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많이 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성공은 다른 부모를 가지고 있다. 자, 부모라는 것은 뭐죠? 부모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죠. 원인이고. 그러니까, 근원 정도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근원, 다른 성공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성공보다는 이 아닌 다른 근원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luck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이라는 거예요. 운. 그렇죠? 성공이 은근히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hose in sports can attest to the importance of luck as well as skill.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포츠에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attest가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증명하다. 오케이. 뭘 증명한다? 스킬만큼이나 운의 중요성을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럭이 왜 중요한지 그 예시를 드러내고 있죠. 스포츠에서도 은근히 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장. 자, sometimes 이 문장이 그냥 킬러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잘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때때로 one looks like sustained success. 그러니까 주어져 뭐처럼 보였다? 지속된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뭐다? 컨셉이 뭐죠? 숨기다죠. 트리커리, 이게 속임수예요. 사기를 숨기고 있다. 이런 숨길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는 의미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으로 보이는데 되게 좋은 성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무슨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공에는 운이라는, 그렇죠, 럭이라는 이런 요소가 매우 많이 작용하는데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성공이 실제로는 속임수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럭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다? 럭이는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 요소죠. 눈에 보이지 운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럭도 중요하고 또 겉으로 보기엔 성공하는 것처럼 알고 보면 속임수도 많다. 따라서 둘 다 합치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게 어디 있죠 지금? 2번이죠. 글리터, 반짝이다 이런 뜻이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다시 말해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겉보기와는 다르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켜보고 있는 주전자는 절대 끓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4번. 어가 여기서는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죠. 자, 5번. 너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자, 31번하고 32번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요. 자, 앞부분을 읽어서 이게 어떤 주제의 내용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순서 문제사. 순서 문제에서는 지칭어를 이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지칭어. 자, 순서 문제 지칭어가 매우 중요하죠. 지칭어 뭐가 있죠? 지칭어? 뭐, 더, 디스, 보즈, that,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칭어라고 하는데, 네. 이 지칭어가 나온 명사가 있다면, 이 지칭어 바로 앞에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이 놨던 거죠. 그쵸? 자, 여기도 지금 자바 같은 경우도 지칭어 하나로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경우, 그런 문제죠. 자, 물론 주어진 박스를 정확히 해석을 해봅시다. lead ions. 자, lead가 뭐죠? lead가 명사를 쓰이면 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납, 이온. 뭐한 반면에? in other ways니까 다른 의미로 여전히 매우 톡식한, 매우 독성이 있는 물질인 이런 납 이온이 또한 뭐 어디에 도움을 준다? 자, 니트릭 옥사이드, 이게 뭐죠? 산화질소죠?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콤마가 지금 동격의 콤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화질소와 프리 레디컬, 이게 지금, 네, 같은 단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프리 레디컬이라는 거는 유리기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뭐, 자유 레디컬이라고도 합니다. 난 화학 물질이에요. 네. 이런 데니아라는 뭐하는 박테리아를 죽이고 뭐하기 전에 그들이 눈에 감염시키기 전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런 자유 라디컬이라고 할 수 있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뭐가 매우 톡식한 줄만 알았던 그런 뭐가 납이온이. 그러니까 납이온이 뭐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어디에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뭐 내용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칭어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칭어로. 앞에 나왔던 그 기억나나요? 산화질소, 그쵸? 니트릭 옥사이드를 받을 수 있는, 지칭어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죠, 지금? 자, 여기 있죠? compounds in the eyeliner. 오케이? 컴파운드가 무슨 뜻? 화합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아이라이너 있죠? 그 화장할 때 눈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안에 이런 화합물은 그 화합물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화합물 어떤 화합물? 바로 아까 세균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산화질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컴파운드가 바로 산화질소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4번에 들어가서 그 산화질소를 그 화합물 이렇게 받아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지칭어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35번은 요약 문제인데요. 자, 요약 문제가 보면은 A, B. 네. 두 가지의 빈칸을 원하기 때문에 크게 내용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A, B 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도 두 개 나눠 본다. 두 덩어리로. 그 다음 36번 같은 경우는 뭐 연결사 문제죠. 네, 연결사 문제도 순접이냐, 역접이냐, 인과냐 이렇게 세 가지, 특히 세 가지 연결 상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뒤 문장이 순접 관계인지, 역접인지, 인과인지 이걸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연결사를 넣으면 됩니다. 자, 37번도 순서 문제고요. 자, 38번. ABC, 네, ABC 문장 넣기 문제죠. 문장 넣기 문제 봅시다. 이제
일단 박스를 정확히 살펴봅시다. Ever more scholars see cultures as a kind of mental infection. 자, 항상 더 많은 학자들이 점점 더 뭐하고 있다? 문화를 뭐로 본다? 일종의 정신적인 감염 또는 패러사이트 이라고 본다는, 패러사이트 기생충이죠. 정신적인 감염이나 기생충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뭘 하는? 그리고 문화는 기생충이나 감염이라고 보고 인간을 뭐로 본다? 의도치 않아. 자기도 모르는 그런 호스트, 숙주죠, 숙주로 본다는 거죠. 숙주 안에, 인간이라는 숙주 안에 누가 산다? 문화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가령,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유기, 기생물들은 뭐죠? 그들의 숙주의 몸 안에 산다. 그쵸? 자, 지금 문화를 기생충으로, 인간을 숙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도 지칭어가 존재하는데, 보면, 여기, 이런 기생충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생충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자, 뒷부분에 C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C에 가면 여기 있죠? 이러한 패러사이트들은, 다시 말해, 이러한 기생충들은 이라고 받아온 거죠,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런 기생충들은 증식하고 퍼져요. 하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내용, 무슨 내용? 이런 기생충들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을 뭐로 받은 거예요? 이 C에. 다시 말해, 이 기생충이, 전염되고 기생하는 방법.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 있는 this fashion. 그쵸? 패션이 뭐죠? 패션이 방식이란 뜻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기생충이 이렇게 숙주에서 단숙주로 전염되고 증식하는 이런 방식을 이 방식에서 라고 받은 거죠. 이 방식처럼 문화적인 아이디어도 뭐한다? 인간의 정신 속에서 산다. 이런 얘기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어딜 봐야 될까요? C가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B가 왔으니까 B의 뒷부분을 봅시다. B의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자, 문화적 아이디어는 강요한다. 인간이 뭐 하도록? 딕테이트가 헌신하다죠? 뭘 헌신해? 그 또는 그녀의 라이프가 삶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할게요. 생명을 어디에 헌신해? 그 아이디어를 퍼뜨리는데 헌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생충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하다? at the price of가 몸을 대가로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대가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우리 인간이 문화를 전파시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분명히 죽음을 대가로 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죠? 바로 A에 나와 있죠. 자, 내용상 인간은 뭐 한다? 죽는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계속 전파된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문화를 전파한다는 내용에 정확히 C에서 B죠, B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파한다, 문화를. 그러니까 B 다음에는 A가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CBA. 그래서 5번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칭어 그리고 그 다음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을 잘 보면은 굳이 전체 내용의 주제나 내용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해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도 문제를 푸는 스킬만 좀 연습을 한다면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 40번. 또, 39번부터 이제 장문독해가 시작이 되고 있죠. 장문독해는,
뭐 빈칸 추론이나 제목 문제, 대입학 문제가 섞여서 나오긴 하지만 앞에 나오는 그런 빈칸 추론이나 대입학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이 정도만 읽어도 네, 거의 주제하고 빈칸 추론까지도 다 맞출 수 있는 아무래도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 그리고 빈칸 추론 41, 42도 네, 두 문제짜리 장문 독해가 나와 있고요. 바로 전에 했었던 문제들과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제목 그리고 빈칸 추론 43, 45 네, 세 문항짜리 네, 장문 독해서 세 문항짜리 장문 독해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네, 문장이 길죠. 네, 본문은 길지만 해석 자체가 되게 쉽습니다. 문제가 되게 짧고 문장 자체가 짧고 뭐 어려운 단어를 요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바로바로 되는 부분 결국은 약간 스토리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스토리의 흐름만 잘 쫓아가면 이렇게 네, 순서 문제 스토리 흐름대로 그리고 또 제목 문제까지도 네, 일치하는 문제까지도 네, 한 번에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3년 네, 경찰대학 문제 풀이 해봤습니다.